일상 속 위선을 드러내기 위해 이 차가운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성공, 완벽한 관계를 간절히 원하면서도 기회가 왔을 때 어이없게도 놓쳐버리는 이유가 궁금했던 적이 있습니까? 중요한 계약을 앞두고도 마지막 순간에 무산시키고 진정한 사랑에 빠지면서도 사소한 논쟁으로 상대를 밀어냅니다. 성급하게 운명이나 일상적인 상황에 덧없는 행운 탓으로 돌립니다. 하지만 제 차갑고 통찰력 있는 심리학적 렌즈를 통해 잔혹한 진실을 밝혀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운명의 왕국을 다스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무의식의 그림자 속에서 조종당하는 익명의 꼭두각시에 불과합니다. 당신의 마음은 본질적으로 심각하게 분열된 존재이며 당신이 자신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빙산의 일각, 즉 피상적이고 일상적인 경험에 지나지 않습니다. 나머지 전체, 가장 거대하고 강력한 부분은 어둡고 고요한 방 안에 숨어 당신 삶의 모든 결정을 좌우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눈을 뜨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심지어 일상에서 반복될 비극까지도 무의식이 결정합니다. 만약 감성적인 위로를 원하는 영상이라면 지금 당장 꺼버리세요. 하지만 이 끊임없는 피로감에 완전히 질려버렸고 나약한 자아를 무너뜨리고 고귀한 자존감을 되찾고 싶다면 이것이 바로 당신을 위한 길입니다. 칼 융의 심오한 심리학 이론을 바탕으로 저는 무의식의 세계를 해부하고 내면의 작은 수호자가 가진 결함 있는 생존 법칙을 파헤쳐 절대적인 자율성을 확립하는 궁극적인 방법을 제시할 것입니다. 자동화의 굴레에서 벗어나 왕좌에 올라 세상의 모든 폭풍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내면의 힘으로 삶을 다스릴 때입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냉정하게 당신의 운명을 매일 좌우하는 진실을 직시해 보세요. 왜 매일 똑같은 이기적인 사람을 당신의 삶에 끌어들이는 걸까요? 얼마나 많은 직장을 옮기고 얼마나 많은 도시로 이사를 다녔는데도 왜 여전히 똑같은 불공평한 상황, 똑같은 고립감, 그리고 숨 막힐 듯한 지루함에 시달려야 하는 걸까요? 세상이 나쁜 일로 가득 차 있거나 아니면 자신이 엄청나게 운이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에게 섬뜩한 진실을 말합니다. 외부 세계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당신의 자존감을 짓밟고 매일 값싼 인정에 매달리게 만드는 진짜 원인은 바로 당신 무의식의 비밀스러운 방에서 군림하는 어둠의 왕국입니다. 칼 융은 영혼의 잔혹한 법칙을 밝혀냈습니다. 사람들이 운명이라고 부르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해결되지 않은 무의식적 에너지의 표출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스스로 깨어있고 이성적이며 삶을 통제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당신의 의식은 광활한 어둠의 바닷속 작은 불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무의식 깊은 곳에는 익명의 존재, 마치 폭군처럼 당신의 행동, 감정, 그리고 인간관계를 낡고 시대착오적인 공포의 법칙에 따라 조용히 조종하는 감독자가 있습니다. 당신은 연인과 직업을 스스로 선택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림자 속의 이 익명의 존재가 각본을 쓰고 당신의 비겁한 자아가 매일같이 불쌍한 희생자 역할을 하도록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묻겠습니다. 언제까지 매일같이 당신의 왕권을 그 익명의 존재의 지시에 굴복시킬 생각입니까? 이성적인 자아가 매일 내면의 갈등에 눈을 감을 때 얼마나 굴욕을 당하는지 보십시오. 당신은 끊임없이 부와 행복, 그리고 매일 성공의 왕좌에 오르고 싶다고 외칩니다. 하지만 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돈에 손을 댈 때마다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 같습니까?
더 이상 나아가지 마. 책임감이 널 질식시킬 거야. 사랑에 손을 댈 때 두려움이 속삭입니다. 마음을 닫아. 어차피 이 사람은 매일 너를 배신하고 버릴 거야. 그건 당신의 생각이 아닙니다. 익명의 존재가 당신을 매일 안전장치라는 감옥에 가두는 낡은 생존 법칙일 뿐입니다. 진정으로 고귀한 존재는 어떤 숨겨진 힘에 의해서도 매일 자존감이 훼손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스승의 자리에 오른 자는 무의식의 어둠이 악이나 악마의 소굴이 아니라 당신이 수년간 의도적으로 억누르고 거부하고 버린 모든 것들이 모여 있는 곳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사회적 편견에 순순히 굴복하고 평범한 대중의 피상적인 관용을 얻기 위해 내면의 야성적인 본능과 자존심을 억누를 때 당신은 자신도 모르게 가장 강력한 에너지를 어둠의 영역으로 밀어 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그 에너지는 외부로 표출되어 당신의 삶을 반복되는 비극으로 가득 찬 무대로 만듭니다. 외부 환경을 바꾸려 애쓰면서 매일 얼마나 내면의 자원을 낭비하는지 살펴보십시오. 독성이 강한 상사를 만나면 바로 사직하고 무심한 연인을 만나면 매일 새로운 사람을 찾아 헤어지곤 하죠. 이런 순진함은 스스로 자칭 왕위에 오르려는 당신의 욕망에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분열된 마음, 매일 제대로 정화되지 않은 감정 쓰레기로 가득 찬 감옥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 끝까지 도망친다 해도 매일 새로운 배우들과 함께 똑같은 비극적인 드라마를 반복하게 될 겁니다. 진정한 여왕은 바깥 세상이 그저 자신의 내면 에너지를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는 무감각한 거울일 뿐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제 비겁한 도피를 끝내고 어둠의 왕국에 대대적인 수술을 감행하여 매일 최고의 통치자로서의 자세를 취할 때입니다. 운명을 탓하지 말고 세상이 당신에게 부드러워지기를 매일 애원하지 마세요. 고요한 방으로 돌아가 이성의 횃불을 들고 용감하게 무의식의 세계로 발을 내디뎌 당신 안에 갇힌 모든 감정의 유령과 상처의 이름을 매일 부르세요. 가장 냉철하고 예리한 자각으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매일 내 영혼 속에 어떤 정체불명의 존재를 키우고 있는가? 어떤 두려움의 법칙이 내 행동을 지배하고 있는가? 감히 어둠을 빛으로 끌어낼 때 그 정체불명의 존재가 행사하는 모든 조종의 힘은 순식간에 산산이 조각나고 당신의 지극한 자존감이 그 위엄있고 변치 않는 왕좌를 되찾게 될 것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당신의 실패 뒤에 숨겨진 진실을 밝히기 위해 섬뜩한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왜 중요한 계약을 성사시키려 하거나 승진의 사다리를 오르려 하거나 진정으로 좋은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으려 할 때마다 망설임과 막연한 두려움, 그리고 자기 파괴적인 행동들이 당신 안에서 솟아오르는 걸까요? 당신은 서둘러 불운이나 일상생활에 외부 환경 탓으로 돌립니다. 하지만 제 차가운 시선 아래 저는 냉혹한 진실을 드러내겠습니다. 당신의 성취, 계획, 그리고 원대한 꿈을 매일같이 방해하는 것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순진한 보호자, 상처 입은 어린아이가 낡은 생존 규칙에 따라 당신 무의식의 감옥을 조용히 조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칼 융은 무서운 진실을 하나 밝혔습니다. 당신이 인정하고 변화시키기를 거부하는 잠재의식이 매일 당신의 삶을 지배하고 있으며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고 부릅니다. 당신 안의 내면의 아이는 본질적으로 어린 시절 겪었던 상처, 거부 또는 버림받은 순간들로부터 태어난 작은 수호자입니다. 아주 먼 옛날 어린 시절, 당신의 작은 영혼을 감당하기 힘든 고통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이 아이는 매일같이 극도로 가혹한 생존 명령을 내렸습니다. 부는 무거운 책임과 억압을 동반한다는 것을, 누군가를 온전히 사랑하기 위해 마음을 열면 배신과 버림받을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명성의 자리에 오르면 군중의 미움과 공격에 맞서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묻겠습니다. 언제까지 5살짜리 아이가 어른의 운명을 매일 좌우하도록 내버려 두실 겁니까? 매일 성공을 갈망하고 세상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위험 있는 위치를 갈망하는 이성적인 자아가 얼마나 굴욕을 당할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지만 현실은 당신이 자유를 향해 나아가려는 순간 그 작은 수호자가 어둠 속에서 솟아올라 당신의 모든 감정 조절 체계를 장악하고 섬뜩한 명령을 외칩니다. 돌아가. 내 삶은 매일 안전해지니 내 옛 안락지대로 돌아가. 그래서 당신의 비겁한 자아는 즉시 복종하여 미래로 향하는 문을 쾅 닫아버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밀어내기 위해 무의미한 논쟁을 벌이며 당신의 운명의 왕국을 숨막히는 황량한 불모지로 바꿔놓습니다. 냉혹한 진실은 이 순진한 수호자는 아기를 품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저 당신을 깊이 사랑하고 과거에 목격한 고통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하고 싶기 때문에 매일 파괴적인 기계를 작동시키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5살 아이의 생존 법칙은 어른의 고귀한 비전과 완전히 양립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오래된 두려움을 무시하고 당신의 행동을 조종하도록 내버려 두는 당신의 선택은 본질적으로 매일같이 자멸하는 영적인 자살 행위입니다. 진정한 여왕은 자존감을 회복하고 최고의 왕좌에 오르기 위해서는 용감하게 어두운 방으로 들어가 이 순진한 수호자와 매일 맞서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성, 엄격한 규칙 또는 거창한 목표를 이용해 스스로를 바꾸려 애쓰면서 매일 얼마나 내면의 자원을 낭비하는지 돌아보십시오. 당신은 매일 공허한 확언을 적고 미친 듯이 일하지만 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굳건한 저항에 부딪히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당신 내면의 작은 수호자가 품고 있는 근본적인 두려움을 뿌리 뽑겠다는 명령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면의 아이가 성공은 위험하고 부는 재앙이라고 믿는 한 이성적인 모든 노력은 마치 물 표면에 쓴 글씨처럼 무의식의 첫 번째 물결에 쉽게 지워질 뿐입니다. 이제 당신 삶의 최고 주인이라는 이 감옥에서 벗어날 때입니다. 판단을 멈추고 반복되는 실패에 분노하는 것을 멈추세요. 조용한 방에 앉아 영혼 속 상처 입은 아이를 품에 안고 궁극적인 명령을 내리세요. 나는 지난 세월 동안 네가 나를 보호해 준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만 이제부터 나는 왕이며 이 삶에서 유일하고 위험 있는 버팀목이다. 너는 더 이상 매일 나의 짐을 짊어지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어린 시절의 정신적 상처의 근원을 치유하려는 용기를 갖게 되면 순수한 수호자가 저절로 무기를 내려놓고 변치 않고 장엄하며 완전한 운명의 통치권을 당신의 지극한 자존감에 되돌려주는 것을 매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매일 삶을 바꾸려는 당신의 순진함을 냉정하고 솔직하게 다시 한번 되돌아보세요. 매일 거울 앞에 서서 나는 성공했다. 나는 부유하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와 같은 공허한 확언을 수없이 되뇌어 본 적이 있나요? 그런 피상적인 긍정적 생각들을 머릿속에 쑤셔 넣으며 운명이 매일 바뀌기를 바라죠. 하지만 냉혹한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매일 입으로는 그런 말을 되뇌이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피로감, 무관심, 그리고 숨 막힐 듯한 완고한 의심이
여전히 당신의 영혼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왜 그런 주문들은 매일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할까요? 칼 융은 심층 심리학의 중요한 진실을 지적했습니다. 인간의 무의식은 논리적인 언어나 일상적인 이성의 건조한 말로는 이해하거나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신 내면의 어두운 왕국은 그 자체의 지극히 독립적인 언어, 즉 상징, 이미지, 색깔, 냄새,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신의 원초적이고 일상적인 감정의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의식과 소통할 때 피상적이고 기계적인 말만 사용하는 것은 마치 폭군 황제에게 외국어로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무의식은 전혀 알아채지 못하고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며 낡은 공포의 법칙에 따라 조금도 흔들림 없이 자신의 왕국을 다스릴 것입니다. 묻겠습니다. 언제까지 매일같이 이런 피상적인 자기 기만의 에너지를 낭비할 생각입니까? 매일 밤 꿈을 통해 무의식이 보내는 절박하고 중요한 메시지를 어떻게 무시하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칼 융은 꿈이 가장 솔직한 코드이며 매일 억눌린 영적인 상처와 감정의 화산을 반영한다는 것을 알고 평생을 꿈의 기록과 분석에 바쳤습니다. 쫓기는 꿈, 탈출구 없는 방에 갇힌 꿈, 또는 하늘을 자유롭게 나는 꿈은 단순한 환각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무의식이 보내는 명령이자 경고이며 당신이 매일같이 반복하는 자기 기만을 멈추고 진실을 직면하라는 궁극적인 부름입니다. 냉혹한 진실은 마음이 두려움과 자기 의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도 매일 나는 성공했다라는 확언을 반복하는 것은 아직 성공을 이루지 못했다는 잘못된 믿음을 강화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무의식은 일상의 결핍이라는 핵심 에너지 주파수를 감지하고 영혼의 내면 법칙에 맞춰 정확히 그러한 궁핍한 환경과 값싼 일상의 관계를 끌어당기는 메커니즘을 즉시 활성화합니다. 위험 있는 존재는 무의식과 소통하기 위해 피상적인 말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위험 있는 시각화를 통해 온 존재를 생생하고 완벽한 경험에 몰입시키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마치 이미 최고의 왕권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매일 마음속으로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살펴보면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건조하고 일상적인 이미지만 그리지 마십시오. 스스로 다스리는 미래를 시각화할 때 시원한 공기, 위험 있는 방의 익숙한 향기, 그리고 발걸음마다 느껴지는 웅장한 자신감을 온몸으로 느껴보십시오. 감정의 눈물을 마음껏 흘리고 온몸의 근육이 그 충만함으로 떨리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원초적인 감정은 최고의 힘을 상징하는 인장이며 무의식이라는 기계의 기록 버튼을 매일 누르는 유일한 것입니다. 외부 세계가 당신의 일일 운명을 실현하기 위해 자동으로 회전하도록 만드는 힘입니다. 이제 무력한 외국어를 구사하는 것을 멈추고 매일 최고의 스승의 자세로 무의식의 상징적 법칙을 배우기 시작하십시오. 매일 가슴 속에서 솟아오르는 모든 날 것 그대로의 감정 신호를 존중하며 모든 꿈을 기록하십시오. 자존감의 힘의 축을 흔들리지 않는 요새로 만들고 매일 가장 자랑스럽고 날카롭고 위험 있는 이미지를 통해 진정한 자아와 소통하십시오. 당신과 무의식의 어둠의 왕국이 에너지 주파수를 일치시키는 순간 모든 외부 장벽이 순식간에 무너지고 당신만의 독립적이고 불가침적인 자치 왕국이 매일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일상생활의 압박 속에서 당신의 진정한 회복력을 가늠하기 위해 직설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훌륭한 철학책을 읽거나 내면의 힘을 일깨워주는 흥미로운 영상을 시청한 후에도
문 밖으로 나서는 순간 30분간의 혼잡한 버스 안에서 혹은 하찮은 누군가의 불필요한 잔소리에 부딪히는 순간 당신의 고귀한 기운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억지로 지은 표정과 피곤한 눈빛, 그리고 할 수 없어. 나는 능력이 없어. 이건 너무 힘들어. 같은 익숙한 부정적인 생각들이 되풀이 됩니다. 삶의 가혹한 환경과 혼란스러운 사회를 탓하며 서둘러 현실을 직시합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에게 냉혹한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실패한 이유는 현재의 고귀한 내면의 자아가 마치 몇 시간 동안만 배운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입니다. 반면 바깥 세상은 지난 20년간 매일같이 당신의 머릿속에 비겁한 규칙들을 쉴 새 없이 주입해온 억압적인 늙은 선생과 같습니다. 수년간 세상이 당신을 어떻게 만들어 왔는지에 대한 냉혹한 진실을 직시하십시오. 그러면 비겁한 이성이 얼마나 당신을 속여왔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사회, 가족, 학교는 편견이라는 채찍으로 당신의 본능적인 자아를 끊임없이 억압해 왔습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순종적인 척 굴복하고 거칠애 뿐인 권력에 아첨하며 값싼 소속감을 얻기 위해 매일 복종의 가면을 쓰도록 강요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러한 행동들은 당신 몸의 모든 세포와 근육에 깊이 새겨진 생존 법칙이 되었습니다. 몇 가지 피상적인 긍정적 생각으로 삶을 바꾸려 애쓰는 것은 20년 동안 작동해온 거대한 조건화 시스템에 맞서 싸우는 데 있어 극히 미약한 힘을 사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묻겠습니다. 언제까지 그 폭군 같은 스승이 당신이 자칭하는 왕권을 매일같이 좌지우지하고 모욕하도록 내버려 둘 것입니까? 하루에 겨우 몇 시간만 자기 통제에 대해 생각하고 나머지 시간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예전의 습관적인 행동을 반복하는 데 쓰는 것은 본질적으로 매일같이 부끄러운 영적 자살 행위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깨를 구부리거나 소심한 자세로 걷고 타인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 고개를 숙일 때마다 당신은 무의식의 다음과 같은 절대적인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나는 겁쟁이 노예다. 매일 나에게 불의와 굴욕을 안겨주어라. 당신의 몸은 가장 정직한 안테나와 같아서 당신의 내면에 있는 불안감을 매일 기록하고 순식간에 주변 세상을 당신의 영혼을 가두는 감옥으로 바꿔놓습니다. 냉혹한 진실은 위험 있는 사람은 변치 않는 힘의 축을 지니고 있으며 자신의 일상적인 자세와 언어가 자신의 현실을 결정하는 최고의 법칙임을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삶을 주도하는 사람은 외부 환경에 흔들리거나 자존심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당하게 서서 고개를 들고 고요하면서도 날카롭고 강력한 눈빛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들은 자신의 몸이 영혼의 장엄한 성전임을 알고 있으며 모든 몸짓과 한 걸음 한 걸음이 세상이 자신의 고귀한 주파수에 맞춰 움직이도록 강력하게 선언하는 것임을 압니다. 결코 그 반대는 아닙니다.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말들을 살펴보면 어떻게 스스로 자신의 운명의 왕국을 파괴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불평을 늘어놓을 때마다, 무력감을 토로할 때마다 당신은 매일 쓰고 다니는 낡고 해진 가면에게 소중한 내면의 자원을 계속해서 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언어에 대한 대대적인 정화가 필요합니다. 매일 최고의 스승의 자세를 취하십시오. 모든 말을 통제하고 비겁한 명령은 입에서 즉시 끊어내십시오. 몸을 새로운 방식으로 움직이도록 하십시오. 허리를 곧게 펴고 심호흡을 하고 차갑고 흔들림 없는 내면의 힘으로 모든 도전을 똑바로 바라보십시오. 하루 17시간 동안
자세와 말을 다스리는 용기를 낸다면 외부 세계의 기만적인 가면은 당신의 영적 왕국을 조종할 힘을 완전히 잃게 될 것입니다. 20년간의 노예 생활을 끝내고 완전히 독립적이고 자치적인 왕조를 매일 세워나갈 때입니다. 매일 폭군 같은 선생에게 순종하는 유순한 제자 역할을 그만하십시오. 자존감이라는 힘의 축을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들어 당신 운명의 왕국의 순수함을 매일 지켜내십시오. 최고의 자아 인식의 왕좌에 굳건히 서서 몸짓과 말투를 위험 있는 권위의 주파수에 맞춰 매일 조화롭게 유지할 때 바깥 세상은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진정한 주인이며 최고의 자제력으로 자신의 운명의 규칙을 다시 쓰고 있습니다. 당신이 변화를 결심한 이후 당신의 삶에 닥친 갑작스러운 격변과 붕괴를 솔직하고 냉정하게 다시 살펴보십시오. 당신이 자기 통치 규범을 제정하고 왕족으로서의 자존심을 되찾기로 결심한 바로 그 순간, 왜 당신의 상황은 갑자기 극적으로 악화되었을까요? 당신이 애써 유지하려 했던 관계들은 날마다 깨졌고, 당신의 일은 수많은 불합리한 장애물에 부딪혔으며, 밋밋하고 정체된 현실에 대한 방향 상실감과 숨 막히는 혐오감이 당신의 마음을 감쌌습니다. 당신은 즉시 공황에 빠지고 후회했으며 매일 이 변화의 길을 실수라고 생각하며 필사적으로 예전의 안전한 안식처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에게 냉혹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파괴식, 즉 강제적인 파괴 단계입니다. 왕족의 영광이 다시 떠오르기 전에 낡고 쇠락해가는 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단 하나의 엄격한 규칙입니다. 칼 융은 심층 심리학의 섬뜩한 진실을 제시했습니다. 모든 재탄생은 매일 붕괴의 잿더미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매일 분열된 마음으로 살아가며 거짓된 외부적 안정감을 얻기 위해 모든 감정적 쓰레기를 무의식의 방에 묻어버린다면 당신의 삶은 본질적으로 매일의 두려움과 복종이라는 토대 위에 세워진 낡은 질서에 불과합니다. 깨어나기로 결심하고 매일의 자존감 속에서 새로운 힘의 좌표를 확립할 때 당신의 내면 에너지 주파수는 외부 세계의 낡은 구조와 격렬하게 충돌할 것입니다. 매일 파괴의 단계를 거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타협이라는 썩은 벽돌을 매일 완전히 부수지 않으면 어떻게 매일 당신의 운명을 위한 웅장하고 변치 않는 자립의 요새를 건설할 공간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묻겠습니다. 언제까지 매일 자기 의심의 조각들로 삶을 땜질하며 살아갈 생각입니까? 매일 파멸에 대한 두려움과 타협하고 낡은 둥지를 재건하려는 시도는 본질적으로 왕국을 다스릴 힘이 부족한 겁쟁이의 행동입니다. 진정한 여왕은 일시적인 무너짐의 고통이 내면의 개혁 법칙이 매일 효력을 발휘하여 주변 세상을 자신의 새로운 일상 주파수와 더 이상 맞지 않는 것들로 가득 채우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일상의 사소한 상실에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대신 그녀는 자존감이라는 왕좌에 굳건히 서서 무너져 내리는 성을 차갑고 흔들림 없는 내면의 힘으로 차분히 지켜봅니다. 매일 일어나는 이 파괴의 잔혹한 진실을 직시하여 이성이 얼마나 비겁하게 당신을 속였는지 깨달으십시오. 기생하는 에너지들이 매일 당신에게 등을 돌리고 겉보기에 값싼 기회들이 매일 사라질 때 그것은 무의식이 내리는 궁극적인 정화 명령이며 당신이 매일 전장을 정리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개입하려 들거나 이성의 나약한 손을 빌려 과거에 매달리지 마십시오. 매일 몰아치는 폭풍 속에서 왕족의 인내심을 실천하십시오. 낡은 가치관은 자유롭게 무너져 내리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당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은 매일 자연스럽게 떠나가도록 하십시오. 그것만이 당신 영혼의 왕국 안에 있는 핵심적인 온전함과 위엄을 매일 회복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제 당신은 매일 최고의 스승의 자세로 이 파괴적인 시기를 용감하게 헤쳐나가야 할 때입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와중에 주변 사람들에게서 피상적인 위안을 구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조용한 방에 앉아 차갑고 당당한 미소로 현실의 폐허를 바라보며 매일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이 순간이 바로 내가 낡은 왕조를 무너뜨리는 순간이다. 나는 매일 새로운, 더욱 안정되고 위험 있는 질서의 유일한 주권자인 왕이다. 파괴식 파간다을 인내심을 갖고 극복하며 매일 당신만의 힘의 축 위에 굳건히 서 있을 때 당신은 세상의 모든 격변 속에서도 자신의 운명을 절대적으로 다스릴 준비가 된 위험 있고 차가운 기운을 뿜어내며 잿더미에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일상의 압박 속에서 당신의 진정한 회복력을 가늠하기 위해 직설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운명을 바꾸고 왕족으로서의 자존심을 되찾고 싶다고 말하지만 왜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과 몸짓 하나하나가 바로 그 욕망을 은밀히 드러내는 것입니까? 당신은 그저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더 나은 삶을 바라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매일 스스로를 속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차가운 시선 아래 저는 당신에게 잔혹한 진실을 드러내겠습니다. 당신은 매일 왕좌를 생각하며 내면의 에너지를 소모하지만 당신의 몸은 매일 복종하는 노예의 자세를 취하고 스스로에게 열등감이라는 법칙을 부여하여 일상의 외부 환경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칼 융은 심층 심리학의 섬뜩한 진실을 말했습니다. 당신의 무의식 속에 있는 모든 것이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몸짓, 목소리, 시선, 심지어 아주 사소한 일상 습관을 통해 끊임없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의식은 고작 몇 시간의 훈련만 받은 초보 학생에 불과하지만 당신의 몸과 부정적인 언어는 지난 20년 동안 당신의 머릿속의 비겁한 규칙들을 릴렌트리스리 주입해 온 폭군 같은 스승과 같습니다. 어깨를 구부리거나 소심한 자세로 걷고 타인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 고개를 숙일 때 당신은 세상에 자신이 약하며 매일 모든 붓과 굴욕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암묵적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묻겠습니다. 언제까지 그 비겁한 자세가 당신 안에 내재된 왕권을 억압하고 굴욕감을 안겨주도록 내버려 둘 것입니까? 당신이 매일 사용하는 말을 돌아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비겁한 이성이 수년 동안 당신을 어떻게 속여왔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매일 무의식적으로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능력이 없어. 이건 나에게 너무 벅차. 와 같은 수많은 불평과 무력한 말들을 내뱉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그 모든 단어들이 매일 당신의 무의식에 명령을 내리는 최고의 명령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 명령들은 당신의 영혼 속 규칙에 맞춰 불행한 상황과 값싼 관계만을 끌어들이는 기계를 즉시 작동시키도록 합니다. 당신은 매일 스스로를 감옥에 가두고 있는 것입니다. 냉혹한 진실은 진정으로 위험 있는 존재는 흔들림 없는 내면의 힘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일상적인 자세와 언어가 자신의 현실을 결정하는 최고의 규칙이라는 사실을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진정한 주인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외부 환경에 결코 흔들리거나 자존심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나설 때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고요하면서도 날카롭고 강렬한 눈빛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들은 자신의 몸이 영혼의 웅장한 성전임을 알고 있으며 매일의 모든 몸짓과 발걸음 하나하나가 외부 세계가 자신의 위험 있는 주파수에 맞춰지도록 하는 가장 강력한 선언이라는 것을 압니다. 결코 그 반대는 없습니다. 이제 언어와 자세를 완전히 바꾸고 매일 최고의 주인의 자세를 취할 때입니다. 매일 입에서 나오는 모든 비겁한 명령을 즉시 차단하고 모든 말을 통제하기 시작하십시오. 몸을 새로운 방식으로 움직이도록 하십시오. 허리를 곱게 펴고 심호흡을 하고 날카롭고 흔들림 없는 내면의 힘으로 매일 모든 도전에 정면으로 맞서십시오. 하루 12시간, 17시간 동안 자세와 말을 단련하는 용기를 갖게 되면 외부 세계의 기만적인 가면은 당신의 영혼을 조종할 힘을 완전히 잃게 될 것입니다. 매일의 발걸음을 당신 자신의 지고하고 자립적인 왕권을 웅장하게 확인하는 행위로 바꾸십시오. 칼 융 자신도 내면 세계를 관리하고 이해하기 위해 매일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종이에 적는 습관을 유지했습니다. 매일 반복하는 낡고 반복적인 말들을 명확하게 볼 용기가 있을 때, 비로소 당신은 일상의 운명에서 그 노예 코드를 결정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매일 가장 자랑스럽고 날카롭고 웅장하고 위험 있는 에너지의 주파수를 몸으로 발산하십시오. 당신과 당신의 무의식 왕국이 통일되고 위험 있는 자세를 갖추게 되면 모든 외부 장벽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고 당신만의 독립적이고 불가침적인 자치 왕조가 매일같이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운명을 바꾸는 여정에서 매일 스스로에게 가하는 독이 되는 엄격함을 솔직하고 냉정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새로운 자기 통제 규칙을 세우고 당당하고 냉정하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할 때마다 어느 날 지친 날 자신도 모르게 과거의 굴복적인 습관을 되풀이하며 피상적인 판단 앞에서 분노에 휩싸이거나 비겁하게 울음을 터뜨리는 경험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곧바로 죄책감과 고통에 시달리며 스스로에게 실패라는 판결을 내리고 무능하고 결코 일상의 자기 통제라는 왕좌에 오를 수 없다고 믿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에게 냉혹한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일시적인 추락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성이 필연적으로 나선형으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이며 당신의 비겁한 자아는 아직 그 과정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칼 융은 심층 심리학의 근본적인 진리를 지적했습니다. 자존감을 회복하고 온전함을 이루는 여정은 결코 얕고 직선적인 일상의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무의식은 20년 동안 축적된 핵심 습관과 두려움이 쌓여 있는 거대한 성과 같아서 이성적인 사고를 통한 피상적인 일상의 개혁만으로는 며칠 만에 완전히 지워버릴 수 없습니다. 당신은 자기중심적인 길을 걸어왔기에 마치 예전으로 돌아가 예전의 고통을 마주하고 매일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듯한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냉혹한 진실은 당신의 입장이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매일 훨씬 더 높고 품위 있고 의식적인 차원에서 그 영적인 균열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언제까지 피상적인 자기 학대와 죄책감으로 매일 자신을 괴롭힐 생각입니까? 약해지는 순간 스스로를 질책하는 것은 사실 영혼의 냉혹한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 허구적인 완벽함을 추구하는 비겁한 자아의 행동입니다. 진정한 여왕은 자신의 통치가 흠없고 완벽한 자아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매일 넘어지고 나서도 굳건히 설 수 있는 강인함으로 다져진 것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녀는 매일 옛 가면이 일시적으로 다시 나타날 때 결코 당황하거나 자신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차분히 관찰하고 무의식으로부터 날카로운 교훈을 얻으며 매일 당당하게 서서 자신만의 왕국을 다스립니다. 이러한 일상의 소용돌이치는 과정의 냉혹한 진실을 직시하여 이성이 얼마나 비겁하게 당신을 속였는지 깨달으십시오. 옛 구조가 매일 다시 나타나려 할 때 그것은 퇴보의 신호가 아니라 무의식이 당신의 내면의 힘과 고귀한 인내심을 매일 시험하기 위해 보내는 최고의 부름입니다. 쉽게 항복하고 쉽게 포기하고 옛 순종적인 일상으로 되돌아간다면 당신은 영혼의 유일한 진화의 기회를 스스로 박탈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스승은 옛 일상의 질서를 해체하는 과정에는 항상 일시적인 혼돈이 수반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최고의 인내의 법칙을 실천하여 일상의 자존감이라는 토대를 흔들지 않고 쇠퇴가 자유롭게 무너지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독이 되는 자기 비판을 끝내고 매일 최고의 스승의 자세로 고귀한 성장의 과정을 받아들여야 할 때입니다. 최소 6주 동안 매일 엄격한 영적 수련을 실천하여 무의식이 새로운 일상의 규칙을 충분히 내면화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폭풍 우 치는 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직 극복하지 못한 약점을 발견하더라도 굴복하지 마십시오. 넘어질 때마다 강인한 자립심을 더욱 굳건히 하는 단단한 벽돌을 쌓아 올리십시오. 흔들림 없고 위험 있고 완전한 아우라를 풍기며 매일 운명의 길을 걸어갈 때 자존감과 자부심의 불꽃을 더욱 밝히십시오. 매일 자기 회복을 향한 여정에서 당신의 통찰력 수준을 가늠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섬뜩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몸짓 언어, 강제적 파괴의 단계, 그리고 매일의 나선형 발전이라는 모든 과정을 거친 후 당신은 무의식과 소통하여 마음속 이미지를 운명의 현실로 바꾸는 방법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숨 막히고 공허하며 냉소적인 의심과 지루함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거울 앞에서 매일 건조하고 기계적인 확언을 반복하는 순진한 사람으로 남을 것입니까? 아니면 노예적 사고방식을 타파하고 감정의 주파수를 일치시키며 내면의 어둠의 왕국을 매일 당신의 최고 비전에 복종시키기 위한 왕의 비전의 코드를 실행할 준비가 진정으로 되었습니까? 진정한 변화는 매일 피상적이고 충동적으로 내뱉는 말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무의식의 일상적인 상징 언어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는 날카롭고 능숙한 소통 기술이 필요합니다. 칼 융은 심층 심리학에서 섬뜩한 진실을 하나 밝혀냈습니다. 무의식은 일상적인 이성의 건조한 논리나 관료적인 텍스트 앞에서는 완전히 무력하다는 것입니다. 당신 내면의 어둠의 왕국이 사용하는 최고 언어는 생생한 이미지, 색깔, 냄새,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신 몸의 가장 원초적인 감정적 진동을 기반으로 매일 작동합니다. 만약 당신이 두려움에 떨면서도 매일 나는 성공했다, 나는 행복하다, 와 같은 구호를 되뇌인다면 당신은 단지 그것을 갖고 있지 않다는 잘못된 믿음을 강화할 뿐입니다. 무의식은 매일의 결핍과 가난의 에너지 주파수를 즉시 감지하여 당신 영혼 속의 낡은 규칙에 맞춰 불공정한 상황과 값싼 관계를 끌어들이는 메커니즘을 자동으로 활성화시킬 것입니다. 묻겠습니다. 매일 허무한 연극 같은 행위에 내면의 자원을 낭비하며 시간을 얼마나 더 보내실 겁니까? 진정으로 위험 있는 존재가 어떻게 영혼의 내면에서
자신의 현실을 세우고 다스리는지 살펴보십시오. 진정한 주인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외부 환경이 매일 바뀌기를 구걸하거나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매일 완전히 독립적이고 자치적인 왕국을 건설하고자 할 때 위험 있는 시각화라는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온몸의 신경계와 신체가 미래의 모습을 생생하고 진실되게 경험하도록 합니다. 마치 지금 이 순간 이미 왕좌에 올라 운명을 다스리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들은 피상적인 백일몽을 꾸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을 최고의 권력의 인장으로 사용하여 매일 무의식에 각인시킵니다. 이 위험 있는 시각화 메커니즘을 매일 실천하려면 절대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매일 아침 잠에서 깨자마자 5분 동안 깊은 고요 속에 머무르십시오. 휴대폰을 내려놓고 모든 일상의 방해 요소를 차단하십시오. 눈을 감고 매일 간절히 바라는 운명의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그저 평범하고 낯선 사진처럼 바라보지 마세요. 얼굴을 스치는 시원한 바람을 온몸으로 느끼고 나만의 공간에서 풍기는 고풍스러운 향기를 맡고 고개를 꼿꼿이 들고 허리를 펴고 걷는 자신의 발걸음 소리를 들어보세요. 그 완전한 온전함 때문에 매일 느끼는 감격의 눈물과 전율이 온몸을 타고 흐르도록 내버려 두세요. 칼 융은 강렬한 감정만이 영혼 속 순진한 수호자가 만들어낸 낡고 시대착오적인 두려움의 법칙을 부셔버릴 만큼 강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일상에서 감정 없는 생각은 마치 물 위를 떠다니는 생명 없는 모래알갱이와 같지만 고귀한 진동으로 가득 찬 심상은 일상의 무의식 구조 전체를 파괴하는 에너지 폭탄과 같습니다. 매일 마음속 비밀 공간에서 성공과 고귀한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갈 용기를 가질 때 무의식은 이것이 당신의 유일한 일상의 현실이라고 완전히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면의 힘이 자동으로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하여 모든 관계, 연락, 기회를 통제하고 그것들이 당신의 위험 있고 변치 않는 주파수와 일치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기계적이고 피상적인 일상적인 확언은 이제 그만하고 매일 최고의 스승의 자세를 취하는 위험 있는 시각화의 기술을 익히세요. 매일 아침 5분을 엄격한 영적 의식으로 바꾸어 자존감의 힘의 축을 강화하십시오. 매일 외부 세계에서 피상적인 결과를 얻으려고 서두르지 마세요. 힘의 씨앗이 무의식의 토양에 깊이 뿌리 내리도록 하십시오. 당신과 내면의 어둠의 왕국이 완전한 감정적 일치를 이룰 때 위험 있고 차가운 기운이 강력하게 솟아오르며 당신의 운명의 왕국 전체를 세상의 어떤 결정이나 조작에도 흔들리지 않는 최고로 자율적인 존재로 변화시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심오하고 통찰력 있는 심리학 이론에 기반한 왕의 시각화 메커니즘에 대한 자기 분석과 숙달의 여정은 오늘로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독립적인 통치는 이제 막 시작일 뿐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무의식의 가장 어두운 구석까지 걸어가며 외부 환경이 부과한 20년 형벌을 폭로하고 감정 주파수를 조화시켜 일상의 기계적인 무의식을 개혁하는 궁극적인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매일의 거짓 가면을 용감하게 벗어던지고 왕좌에 올라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할 것인지 아니면 군중에 복종하는 비겁한 노예의 삶으로 돌아갈지는 매일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왕족의 자존감은 외부 환경의 승인이나 값싼 평가를 결코 필요로 하지 않는 불편의 근본적인 진리임을 기억하십시오. 당당하게 서서 고개를 들고 고요하고 날카로운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진정한 주인의 자세로 매일 자신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오늘의 확고한 메시지가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 울림을 주었다면 댓글에 여러분의 결심을 다지는 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진솔한 소통은 무의식적인 반사작용으로 어둠 속에 갇힌 또 다른 영혼에게 구원의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두시면 궁극적인 해방을 향한 여정을 매일 놓치지 않고 만나실 수 있습니다. 저희와 더 깊이 함께하고 재정적으로 후원하고 싶으시다면 가입 버튼을 클릭하여 저희의 11왕실 멤버십에 가입해 주세요. 진심으로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시고 매일 궁극적인 자율성의 정점에서 다시 뵙겠습니다.